자, 바로 이어서 스타 프로텍트 교주의 보호할게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제 선정과 분석 발표를 맡은 박우래입니다. 발표 순서는 주제 선정, 분석 설계, 구현 영상, 기술 소개, 후기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기견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2015년도 농림축산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기견 건수는 6만 건에 이릅니다. 작구나. 이 중 구조된 유기견 수는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호할게 프로젝트는 유기견의 입양, 분양 실종과 펀딩을 주 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이트의 홍보 영상 시청하시고 가시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영상의 보호할게 사이트는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분석 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사이트 주제에 맞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생각하고 처리할 내용과 업무를 정형화 명세하였습니다.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기능을 문서로 표현하여 시스템에 관련된 누구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즈 케이스 유형 정의입니다. 각 모듈별로 코드를 구별한 식별자와 유즈 케이스명, 선순위, 후순위로 나눈 유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요구사항 출력표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이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는 표입니다. 유즈 케이스 정의서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 목적과 선행 조건, 완료 조건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흐름을 작성하였습니다. 분석 단계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유즈 케이스를 바탕으로 도식화한 것으로 클래스를 구축하고 객체들 간의 속성, 행위 및 관계를 정리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음은 UI에서 사용하는 컨트롤러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데이터를 도식화한 VOPC입니다. 화면 정의서입니다. 화면 레이아웃을 구성한 데이터의 구성 항목을 작성하고 이벤트 발생 시 처리되는 로직을 작성하였습니다. 데이터 논리적 흐름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데이터 모델을 정리한 분석 단계 이야기입니다. 컬럼을 추출하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객체와 객체 간의 상호관계를 표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분석 단계 발표를 마치고 설계 발표 단계가 있겠습니다. 설계 단계 발표를 맡은 이지수입니다.
설계 설명에 앞서서 분석과 설명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석은 추상적이고 그리고 랭귀지의 비종속적이라면 설계는 랭귀지를 바탕으로 그 설계를 구체적으로 시작해 나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계 표준을 시작하면서 패키지명과 메소드와 파일의 설계 표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화면 정의서입니다. 그리고 로그인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데이터 구성목을 나열하고 여기서 필수와 선택 여부, 그리고 화면에서의 수정 가능 여부,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처리 로직을 통해서 이벤트가 발생하고 파라미터 값이 전달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처리 내용, 그리고 어떤 컨트롤러가 개입하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또한 출력 결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레이아웃을 통해 실제로 구현된 사이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VOPC 다이어그램으로 이는 분석 단계의 VOPC를 참고해서 UI와 그리고 컨트롤러와 그리고 데이터와 도메인을 바탕으로 어떻게 UI의 화면이 출력되는지를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설계 단계의 EID로 분석 단계의 EID와 그리고 VOPC를 기반으로 정교화 과정을 거친 실제 테이블의 컬럼명과 그리고 데이터 타입, 그리고 길이, 그리고 기본 키와 외래 키 여부, 널 가능 여부를 보여주고 엔티티 간의 상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테이블 정의서입니다. 설계 단계 테이블 정의서는 EID를 바탕으로 그 해당 테이블의 컬럼명과 타입, 길이, 널 가능 여부, 그리고 키, 그리고 그 기본 키와 외래 키 여부, 그리고 디폴트 값을 문서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테이블 목록입니다. 저희는 총 18개의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고 그 테이블들을 목록화해서 문서화했습니다. 이상 설계 단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구현 영상 발표를 맡은 나민희입니다. 카카오 로그인 API를 이용하여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에서는 각 게시판의 최신 게시글 3개를 보여줍니다.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각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분양 게시판입니다. 무한 스크롤을 구현하였고 완료 게시글을 아래에 배치하였습니다. 분양 가능 지역, 제목, 내용, 견종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미인증 회원은 분양글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자바 메일 API를 통해 인증합니다. 쿨 SMS API를 통해 인증합니다. 다음 주소 API를 통해 주소를 입력합니다. 인증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분양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등록하면 구글 비전 API를 통해 견종과 크기가 입력됩니다. 구글 맵 API를 이용해 분양 가능 지역과 발견 위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입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료 상태가 아닌 경우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분양글은 관심 목록에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 API를 이용해 현재 게시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API를 이용해 현재 게시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API
API를 이용해 현재 게시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아이콘을 클릭하며 현재 게시글 작성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자에게 쪽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쪽지를 보내면 보낸 쪽지함으로 이동합니다. 입양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에 맞는 답을 입력합니다. 신청하고 나면 조회, 수정,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로 로그인하였습니다. 작성자는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합니다. 분양이 완료되면 완료 상태로 변경합니다. 풀 캘린더 API를 이용해 실종 캘린더를 구현하였습니다. 실종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의 날짜는 실종글을 등록하지 못합니다. 실종글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등록하면 구글 비전 API를 이용해 견종을 입력합니다. 실종글을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실종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후기 게시판입니다. 무한 스크롤을 구현하였습니다. 제목, 내용, 닉네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후기를 작성하려면 등록한 분양글이 완료 상태이거나 입양 신청한 분양글이 완료 상태여야 합니다. 작성 가능한 회원으로 로그인하였습니다. 후기는 CK 에디터를 이용해 작성합니다. 후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후기글은 SNS API를 이용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댓글도 무한 스크롤을 구현하였습니다. 댓글을 작성하거나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댓글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 수가 높은 순서대로 베스트 댓글이 됩니다. 댓글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구현 영상을 맡은 이혜미입니다. 스토리 펀딩은 후원에 맞는 투표수를 받을 시 후원 게시판에 가서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 게시판은 썸네일 형식으로 투표율, 남은 기간을 나타냅니다. 무한 스크롤 처리를 하였습니다. 투표 중 투표 완료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오토컴플릿을 이용하여 유기견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인증 회원으로 들어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후원 목표 금액을 입력 시 자동으로 투표수가 입력됩니다. CK 에디터를 사용하여 글 내용 작성이 가능합니다. 캐러셀에 들어갈 사진도 선택해줍니다.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상세 보기를 하면 현재 받은 투표수, 남은 기간, 투표율, 목표 투표수가 나타납니다. 글 내용과 댓글을 포함합니다. 투표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댓글이 달립니다.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투표가 완료가 되어 완료됨을 알리고 후원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후원 게시판에서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 중 후원 완료 정렬이 가능합니다. 오토컴플릿으로 불사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후원 금액, 남은 기간, 후원율, 목표 후원 금액이 나옵니다. 글 내용과 댓글을 포함합니다. 후원도 자동으로 후원하면 댓글이 달립니다. 후원율이 얼마 안 남은 글에 후원을 해보겠습니다. 후원 금액을 입력하고
아임포트 API를 사용하여 휴대폰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후원이 100%가 돼도 계속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종료된 글은 완료된 그림을 표시합니다. 완료된 글에 후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CK에디터로 글 내용을 작성합니다. 후기 내용은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회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조회수가 높은 글은 학계로 이동합니다. 네이버 뉴스 API를 사용하여 뉴스를 제공합니다. 정렬이 가능합니다. 견주를 입력하게 되면 견주에 관한 글과 견주에 관한 뉴스로 재배치가 됩니다.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CK에디터로 글을 작성할 수 있고 구글맵 API로 산책 코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글은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글 상세 보기를 누르면 글에 대한 제목과 내용이 나타납니다. 글은 추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애경 상식입니다. 유튜브 API를 사용하여 키워드를 누를 시 키워드에 맞는 동영상이 나옵니다. 검색할 시 검색에 맞는 영상으로 나옵니다. 영상은 더보기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견종백과입니다. 도도구 API를 사용하여 견종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글 번역 API를 사용하여 번역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동물병원입니다. 카카오맵 API를 사용하여 동물병원의 정보와 위치를 제공합니다.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상세 내역이 나오고 회원들이 등록한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후기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CK 에디터로 후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후기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보호마켓은 회원들이 중고나라 형식으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게시글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등록된 글은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회원이 구매를 원할 시 작성자에게 댓글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토어입니다. 관리자로 들어갈 시 관리자 메뉴가 나옵니다. 현재 등록된 상품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재고 수량은 50으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회원으로 들어갈 시 등록등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들어갈 시 썸네일 형식으로 상품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2개 구매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소 API를 사용하여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임포트 API를 사용하여 카카오페이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재고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취소를 해보겠습니다. 재고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상품에 배송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배송하기를 누를 시 배송 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원에서 배송 도착을 해보겠습니다. 배송 완료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원들이 취소한 리스트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AGS 통신으로 아이디, 닉네임을 중복 체크가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미인증으로 가입이 됩니다. 회원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소 API를 사용하여 주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쪽지함에 들어가 운영자에게 쪽지를 보내보겠습니다. 운영자로 들어오면 더보기를 클릭하면 받은 일시가 날짜로 변하고 읽은 쪽지함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보낸 쪽지함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영자에서 쿠폰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회원으로 가서 등록한 쿠폰을 받아보겠습니다. 쿠폰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관리자에 가서 쿠폰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고가 많이 된 리액트 고수를 신고해 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처리를 하여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리 완료가 되고 블랙리스트가 된 회원으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de.js와 Socket.io를 통해 실시간 웹 채팅을 구현하였습니다. 실시간 접속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현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기술 설명 발표를 맡게 된 박진태라고 합니다. 예,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저희 보호할게 웹사이트에 어떤 기술들이 적용되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현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저희가 배웠던 모든 기술들이 총집합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엔드에는 뭐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그 다양한 파생된 기술들을 사용하였고요. 백엔드도 뭐 아파치 톰캣, 뭐 자바 그리고 스프링 등의 이런 기술들을 사용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툴을 이클립스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해서 구현을 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그 컨텐츠의 풍부함을 덧대기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오픈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오픈 API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DB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DB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픈 API나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무언가가 필요할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은 그 기반이 되는 기술, 즉 아키텍처에 대한 기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기술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반으로 사용한 기술은 바로 투 레이어 아키텍처의 MVC 패턴을 이용한 그런 기술이 되겠는데요. 우선 투 레이어 아키텍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이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이어 아키텍처라고 하면 웹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일종의 계층으로 구분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그중 투 레이어 아키텍처라는 것은 웹 어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두 가지 레이어, 즉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와 비즈니스 로직 레이어 두 가지의 계층으로 구분하여 관리를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중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화면과 관련된, 클라이언트 쪽과 관련된 구성 요소들을 말하고요. 비즈니스 로직 레이어에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관련된 구성 요소들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반 기술, 즉 아키텍처만 가지고는 완벽한 구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투레이어 아키텍처 위에 MVC 패턴이라는 기술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MVC 패턴이란 무엇인가 하면 웹 어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구성 요소들을 데이터인 모델, 그리고 화면인 뷰, 그리고 제어자인 컨트롤러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구성하는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호할게 웹사이트에 적용한 MVC 패턴은 모델 2 MVC 패턴인데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델 1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모델 1 아키텍처는 약간 오래된 기술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뷰와 컨트롤러를 JSP라는 하나의 화면에 혼재시켜서 합쳐서 만든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두 개만 있죠. 이렇다는 것은 구성 요소 자체가 적다는 걸 의미하고 그만큼 구성이 간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델 1 같은 경우에는 개발상의 신속함과 용이성을 그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신속함과 용이성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광고용이나 프로모션 같은 단기성 프로젝트에는 매우 적합한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그만큼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뷰와 컨트롤러가 하나의 화면에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유지보수적인 측면으로는 안 좋겠죠.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모델 2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모델 2 아키텍처에서는 뷰와 컨트롤러가 따로 분리가 되어서 컨트롤러는 서블렛 혹은 디스패처라는 다른 기술로 넘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유지보수적인 측면에서 용이한 쪽이 되겠죠. 그리고 앞서 보여줬던 모델 1에 비하면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할 때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러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데이터 플로우를 제어하기가 훨씬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웹 서비스인 보호할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광고용이나 프로모션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대규모 사이트이기 때문에 MVC1보다는 MVC 모델 2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투레이어 아키텍처 위에 MVC 모델 2 패턴을 적용한 사이트를 제작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물은 아까 구현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보셨으리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기술 설명도 마치겠고요. 이 기술들을 정말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해주신 우리 조원분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겨울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길었던 6개월이 벌써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해준 팀원들에게 감사하고 훌륭하신 강사님 덕분에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118기 모두 취업을 성공해서 개발자들로 다 모여서 하하호호 웃을 수 하하호 얘기를 나누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강사님 그리고 118기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희 조원들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비전공자라서 많이 걱정했는데 강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동기들이 도와준 덕분에 발표회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도 박은우입니다. 저희가 비트캠프 여기 118기에서 막내인데 형 누나들이 잘 챙겨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샵 프로텍티드의 박진태입니다. 진짜 폼은 돌려가면서 별로 삼각형 찍는다고 진짜 피투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런 제가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성공적으로 사이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부전공자로 저는 진짜 코딩을 이제 시작한 지 이제 5개월,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도 이런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시면서 지금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도 나도 이런 프로젝트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동기 여러분도 정말 취직 잘 돼서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떳떳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118기를 이끌어주신 저희 강사님께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